굉장히 중요한 뉴스 두 개가 추가적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화영 재판. 이화영이가 말이죠. 이제 내일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까? 내일 이제 정례적으로 열리는 이제 재판 날짜인데 내일 재판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농내가 말이죠. 예, 농내가 이제 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된 이후에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 이제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업가를 다른 농내의 측근이 접촉해서 증거인멸을 추진했다. 이 점이 이제 검찰에 적발이 됐어요. 그리고 검찰과 재판부로부터 강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추가적으로 또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지금 방금 하마스가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텔아비브에 대대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이 지상전이, 가자 지구에 대한 지상전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틈을 타서 하마스가 다시 급습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말하자면 휴전 논의를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이 이제 18일, 모레가 18일이잖아요. 그래서 모레 이스라엘을 극비리에 방문할 예정에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푸틴이 적극적인 중재 외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최근에 지금 이제 사우디하고요, 이집트를 갔는데 여기에서 망신을 당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중동 정세를 또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요, 이 이화영 재판. 지금 이제 이 TV조선의 보도를 보면은요, 지금 최근에 말이죠, 지금 이화영이가 증거를 인멸했다. 이 이유로 지금 이제 두 번째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1년, 지난 10월 13일까지 이제 한 번 연장이 돼가지고 1년간 재판을 받아왔는데 구속 상태로 최근에 말이죠, 증거인멸 혐의로 인해서 또다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서 발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년 6개월간을 구속을 받은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야 될 상황. 그러니까 이재명의 최측근 중에서요, 1년 6개월씩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사람은 딱 이화영이가 유일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화영이가 열이 받친 것이죠. 그래서 이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재판부 기피 신청도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이화영의 사선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현 재판부 계속 재판받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 왜 구속영장을 또 발부했느냐. 그래서 1년 6개월씩이나 받도록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마땅치 않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이화영이가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화영이가요, 내가 이제 내일 17일 날이죠. 내일이 아니라 이제 오늘이네요. 날이 새면 17일 화요일 날 재판은 내가 참석하지 않겠다. 이러한 입장을 주변에 쭉 밝히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화영의 불만 그리고 반발에 대해서 검찰은요, 전방위로 지금 압박하고 있는데 그 압박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 이 이화영이가 말이죠, 지금 쌍방울로부터만 돈을 받은 게 아니고 쌍방울로부터 지금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쌍방울 이외에 다른 기업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 정황을 잡고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는요, 이 쌍방울 3자 뇌물죄로 이제 기소할 예정인데 이재명을 3자 뇌물죄로 기소하면서 공범으로 이화영이도 함께 추가적으로 재판에 넘길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검찰 아주 작심하고 지금 이화영이를 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화영이가 입장을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쐐기를 받기 위해서 다른 기업으로부터 대형 또 돈을 받은 혐의, 요거에 대한 수사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의 제3자 뇌물죄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또 이화영이를 공범으로 재판에 넘기는,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이화영이를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왜냐면은요, 이화영이의 이 입이 어마어마하게 다음에 말이죠, 지금 연말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된 이재명이 구속영장을 발부받는데 이화영의 발언이 결정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유창훈이가 판결한 내용 중에서도 지금 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혐의는 충분히 간다. 의심은 충분히 간다. 예, 그렇지만은 지금 다툼의 여지가 있다. 왜? 이재명이가 직접 개입됐다고 하는 이 물적 증거가 약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이의 이 발언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스모킹 건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화영이가
이 부인한테 압박을 받고 또 이재명한테 압박과 회의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화영과 옥중 자필서, 옥중 친서를 2번씩이나 만들어 가지고요. 부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재판장에서는 또 시인을 하고 있고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는 거. 그러니까 검찰에서 그러고 지금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다양한 방법으로 전방의 압박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그래서 검찰이 이기죠. 당연히. 뭐 이화영 씨가 뭐 재판부 기피 신청은 이게 재판부 기피 신청은 누가 받아? 법원에서 받아주겠어요, 여러분들? 법원에서도 지금 이제 이 경고를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것이죠.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는요. 지금 노웅래가 난리가 났네요. 자, 불법 자금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요. 지난 10월 6일 날 그러니까 10월 지난 금요일이니까요. 오늘이 17일이니까 10월 13일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0월 13일부터 지금 이제 첫 재판이 열렸어요. 그동안 준비기일이 길게 이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재판이 이제 열렸는데 지난 금요일 날 이 박모 씨에게요. 이 뇌물 수수 혐의 6천만 원짜리 이거와 관련해서 관련해서요. 지금 이제 이 재판이 열렸는데 이 박 씨 그러니까 돈을 줬다라고 주장하는 이 6천만 원 불법 정치자금을 줬다라고 하는 이 사업가잖아요. 이 박 씨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검찰이 지금 정황을 잡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TV조선에서요.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이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 사업가 박 씨는요. 지난 4, 5월쯤에 노웅래 측에서 2~3차례 전화가 왔다고 폭로를 하고 노 의원 측이 만나자고 요구를 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자, 지난 4월이면 언제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직후에 지금 이렇게 전화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재판부가 이러한 얘기를 가지고 아주 강력히 노 의원 측을 경고했습니다. 이거 증거인멸 해당될 수 있으니 연락을 삼가해. 이렇게 이제 경고 조치를 재판부가 내렸어요.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도 이건 뭐 당연히 증거인멸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검찰도. 그래서 추가적으로 증거인멸 시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지금 확인 수사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사업가 이 박 씨하고 접촉한 인물이 누구냐? A 씨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A 씨는요. 지금 누구냐? 최근에 말이죠. 작년 이 노웅래에 대해서 수사가 시작되니까 작년 11월부터 의원회 간 사무실을 드나들면서 이 A 씨가 말이죠. 재판 관련해서 대응을 노웅래하고 해온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 5월경에 정식 보좌관으로 채용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 순수하게 민간인으로서 접촉하다 보면 이제 당연히 이거 증거인멸 시도가 아니냐? 그리고 이제 이 박 씨 위증하도록 또 교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보좌관으로 채용해가지고 이 사법 조치에 대한 이 방어망을 치면서 교묘하게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 요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요. 노웅래를 단단히 지금 쪼고 있고 노웅래도 별도로 이미 법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노웅래도요. 1심에서 법정 구속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증거인멸을 교사했다. 이 얘기는 죄가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죄를 저지른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지만은 이거 무슨 소리냐? 요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노웅래 의원은요.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가 이런 이 박 씨하고 노 의원 측의 통화 사실을 언급하면서 재판부가 말이죠. 증거인멸에 해당될 수 있으니 연락을 삼가하라. 요렇게 이제 재판부가 굉장히 불쾌감을 표현했잖아요. 이럴 때 법정에서 뭐라고 했느냐? 이 사업가 박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부인하겠죠. 예. 이 정도로 해서 이 국내 지금 중요한 이화영과 노웅래 재판권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한 10분간에 걸쳐서 이 중동 정세 굉장히 지금 아주 악화 일로를 닦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모든 언론이 속보로 띄우고 있는데요. 자, 이 하마스가 말이죠. 이스라엘 최대 도시인 텔아비브하고 예루살렘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거는요. 하마스의 군사 조직인 알카삼 여단이 지금 성명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기네가 공격을 했고 이 공격을 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민간인을 표적으로 해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복 작전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지난 9일 날
알카삼 여단은요, 이 알카삼 여단은 이제 이 하마스의 군사 조직이 되겠습니다. 지난 9일 날에는요, 벤 구리온 국제공항에 로켓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뭐 일시적인 휴전이 이루어졌다 이런 말도 있었지만은요, 이스라엘 하마스 모두 휴전과 관련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금 이제 이 푸틴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말하자면 이제 중재 협상 외교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푸틴 측에서 지금 보도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은요, 최근에 이 푸틴 대통령이요, 누구누구하고 전화했느냐, 무려 5명의 정상과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스라엘 총리하고요,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수반, 그 다음에는 이집트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고, 그리고 시리아 대통령과 이란 대통령과도 통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요? 즉각적인 휴전을 번영하고 정치적 해결을 하자. 그리고 장교하고 결례 없이 확장된 분쟁을 끝나기 위해서 적극적이고도 결정적인 조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구체적으로 통화 내용과 이 반응은 아직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말이죠, 국내 일정을 돌연 취소한 사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냐면은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콜로라도 방문을 할 예정으로 이미 알려졌는데 이 방문이 갑자기 연기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에 미국의 입장문을 쭉 본다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18일 날 이스라엘을 극비리에 방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요렇게 지금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백악관에서는요,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발표할 내용은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 총리로부터 초청은 있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어떤 방문도 발표할 것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경호 이 보안상 이건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콜로라도 방문이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전격 취소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그리고 이제 미 국무장관이 한 바퀴 쭉 돌았잖아요. 그래서 이 빨리 지금 이스라엘의 이 지상전 개시 이걸 막기 위해서 서둘러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요, 지금 이 보도에 따르면은 블링컨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사우디, 이집트 이런 데를 쭉 갔지만은 실패했다. 외교가 오히려 망신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보도 이런 망신나 있다 이런 얘기는 결국 이스라엘의 지상전을 막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서 인도주의 위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 왜 안 막느냐. 이런 데 대한 불만으로 망신을 당했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중동 얘기가 실패하고 있다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 뭐 글쎄 아직은 뭐 실패했다 이렇게 보기는 시기가 상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사우디 무하마드 왕세자가요, 블링컨 장관을 만나는데 계속 요리 빼고 저리 빼고 하다가 하루가 지난 다음에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사우디 왕세자는요, 가자 지구의 물, 전기, 연료 공급 차단하는 것을 규탄하고, 그리고 이제 무고한 생명들을 뺏은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블링컨 미 국무장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비판했다라는 그런 이 해석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집트 대통령한테는 또 훈계를 들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집트 대통령이요, 이스라엘의 대응이 정당한 자기 방어를 넘어서 가자 지구 주민에 대한 집단 처벌로 변질되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상전 계획을 비판하고 있어요. 예, 더군다나 블링컨 장관이요, 지난 12일 날 이스라엘에서 자기 할아버지가, 그게 자기 할아버지입니다, 유대인 학살에서 도망쳤다. 그리고 자기 부모는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갇혔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유대교 혈통에 나간 것을 강조했어요. 요거와 관련해서 유대교 혈통이고 하마스에 대해서는 분노를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 이집트 대통령이 굉장히 불만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예.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든의 이 이스라엘 방문도 굉장히 서둘러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한 대대적인 지상 작전을 하는데 제일 큰 방해 요인이 바로 뭐냐? 이 500km에 상당하는 가자 터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가자 지하 땅굴이라고 안 하고요, 가자 지하철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지금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과거에도 이스라엘이 말이죠, 이 지하 땅굴 가자 지구에 대해서 2차례나 지상군을 투입했는데 모두 이스라엘한테는 비극적인 결과를 안겨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9년도하고 2014년도에 이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그 당시에도 하마스 공격을 해서 투입을 했는데
결정적 타격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수많은 희생자만 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실패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지금 이제 땅굴이 더 뭐라 그럴까요? 이 땅굴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렵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가자 지구에 대한 이 시가전에 대비해서는요. 지금 부비 트랩이라든가 이 지뢰, 그리고 드론 이런 걸로다가 이 하마스가 이 반격을 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리고요. 가자 지구 지하에 있는 땅굴이 무려 500km나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마스의 기습 공격은 물론이고요. 보급을 막기 위해서라도 땅굴 입구를 빨리 찾아서 파괴하겠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작전인데요. 그렇게 쉽지 않다. 예, 그리고 우선 국제사회가 강력히 이거를 반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땅굴이 파괴된다 하더라도 시가전의 특성상 하마스 저항은 오히려 더 거세질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저명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가 있어요. 캘리포니아에. 여기에서는요. 2014년도에 하마스는 기관총, 대전차 유도미사일, 그리고 수류탄으로 무장하고 돌격대를 이용해서 이슬람을 군에게도 상당한 타격을 줬다. 그래서 하마스 대원들은 기꺼이 이스라엘 군과 근접 전투를 벌였고 침투 및 내복 임무를 결단력 있게 수행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양상이 이번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땅굴 때문에도 성공을 기대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예. 그리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정밀 공격을